천안시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연령이 낮아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3일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행복청 예산을 포함해 세종시 관련 예산 1조 1,829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목되는 예산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충남 도민 가운데 87.6%인 186만 명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에서는 모두 29만 1,827명이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산시가 추석을 맞아 총 59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합니다. 세종시가 경력 단절 등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3일부터 16일까지 14일 동안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시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연령이 낮아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아직 정부 기준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백신 접종률은 1차 51%, 접종 완료 24.7%입니다. 1차 57.4%, 접종 완료자 31.7%인 전국 평균보다 6에서 7%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 백신 접종률이 이처럼 떨어지는 것은 천안시의 평균 연령이 39.5세로 낮기 때문입니다. 18세 이하 시민이 애시당초 접종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도 오히려 젊은 도시인 우리 천안시의 백신 접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 시장은 이어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선 정부가 18세 이하에 대한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역시 아직 정부 지침상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천안의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20명으로 정부 기준에는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천안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을 오는 15일까지 사전 주문을 받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시는 명절 때마다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왔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17일 드라이브스루 등을 통해 상품을 전달합니다. 판매 품목은 배와 거봉포도, 연미주 등이며 시청 블로그에서 사전 주문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 도민 가운데 87.6%인 186만 명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도내 전체 소요 예산은 4,65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 조회와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도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이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아산시가 추석을 맞아 총 59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합니다. 모바일 카드 495억 원, 지류 95억 원을 발행하며 발행액 소진 시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월 100만 원까지, 법인은 지류만 월 50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모바일페이는 지역 상품권 착 앱을 통해 아산카드는 농협 및 우체국 지점 방문, 지류형의 경우 농협 방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양온천시장 주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은 온양온천시장 공연주차타워와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부지 임시주차장 등 모두 372면으로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개방됩니다. 다만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은 19일 풍물 5일장 개장 관련해 18일 22시까지는 반드시 출차해야 합니다. 3일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행복청 예산을 포함해 세종시 관련 예산 1조 1,829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2년 연속 국비 확보 1조 원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되는 예산은 무엇이고 또 아쉽게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국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조성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거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종 안성강 고속도로 사업비 3,102억 원을 비롯해 세종 청주강 고속도로 설계비 59억 원이 반영돼 내년에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행복도시와 조치원 연결도로 공사비 257억 원을 확보해 2023년 상반기 준공에 청신호가 켜졌고 부강역과 북대전 IC 연결도로 설계비 20억 원도 새로 반영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여러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복합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비 5억 원과 자동차 부품업체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지원 사업비 18억 원이 이번에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특히 내년에 열리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예산 5억 원과 국립세종수목원 지역 상생사업비 20억 원이 반영된 점도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힙니다. 이외에도 2023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세종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64억 원도 포함됐는데 이는 당초 목표 예산 대비 17억이 줄어든 것이어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도 눈에 띕니다. 시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비 20억 원, 고려대 복합운동장 조성비 14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고 조치원 신흥리 운동장 조성 36억 원, 옛 연동면사무소 문화재생 사업비 8억 원, 전이, 전동, 금남면 복합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9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 공영주차장 조성과 재위험지역 정비, 조치원 도시 침수 예방 사업 등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과 가졌던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건의했던 국비 예산 상당수가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연말에는 확정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예산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상임위와 예결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고 다만 2년째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못했고 충남대 세종 캠퍼스 구축이나 과학문화센터 건립 예산 등의 지역 현안 사업 몇 가지가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오는 6일부터 가구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의 국민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모두 29만 1,827명이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원금 지급 기준인 6월 말 인구 대비 79.3%에 달하는 수치로 비교적 가구 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종시는 오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민전 앱 충전 역시 6일부터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한 연민전 잔액이 있을 경우 국민지원금이 먼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세종시가 경력단절 등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3일부터 16일까지 14일 동안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기업 20여 곳이 참여해 채용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구인 희망기업은 박람회 전용 누리집을 통해 구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구직 희망자는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희망기업에 입사 지원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 2019년 제1회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참여 기업 16곳에 2천여 명의 구직자들이 몰려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세종시 청년센터 새청나래가 추진하는 제2회 세종시 청년 주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청나래 홍영훈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종청년센터 새청나래 홍영훈 센터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2회 이 세종시 청년 주간 제일 젊은 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먼저 9월 10일 금요일 첫 번째 행사를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제2회 세종시 청년주간은 저희 세종시 청년들의 날이라는 의미로 제일 젊은 날이라는 타이틀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센터 이전 공간인 다정동 가온마을 실단지 LH 상가 일대에서 이루어지고요. 첫째 날인 금요일 무대 프로그램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청년센터 이전 개소식과 청년 토크쇼 그리고 주거 포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데이 클래스와 청년 지갑 상담소 그리고 상담소, 이미지 컨설팅 그리고 인생 사진관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도 상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청년센터도 보고 의미 있는 배움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세종시청 온라인 채널, 너튜브 온라인 채널에서 볼 수도 있으며 세종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나 이벤터스 플랫폼에도 청년주간을 검색하시면은 안내사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9월 11일 토요일에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무대 프로그램 먼저 설명드리면 청년 기업과 농부 그리고 상인들의 물건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라이브 퀴즈쇼와 독립 영화 감독과 함께하는 시네마 토크 그리고 공연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리마켓, 청년 농부 그리고 동아리 그리고 청년 정책 부스 등 30여 개의 파라솔 부스와 상설 프로그램인 고민 상담, 포토존 이벤트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등이 펼쳐지고 양일간의 청년 예술인 전시회도 온 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이틀간 새롭게 단장한 청년센터와 세종시 청년들을 한 곳에서 만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년주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두 번째 날에도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관심 있는 청년들 어떻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저희 자세한 사항은 청년센터 사이트와 그 온라인 플랫폼 이벤터스에서 검색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청날의 홍영훈 센터장이었습니다. 한 주간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 행복주택 37호 청약이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고 디트뉴스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임대 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80%로 제시하고 이 금액에서 최대 80%는 보증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월 임대료를 최소화함으로써 전세와 유사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기본 4년 거주에 입주 대기자가 없으면 2년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본 보증금의 5% 수준인 계약금을 납입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입주 시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전환 보증금 제도 활용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 지역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가 아파트까지 확대된다고 중부메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엄소영 천안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장소의 범위를 아파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아파트 내 푸드트럭 운영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아산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중부메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아산시는 농업인의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등 안전교육 및 수리 부품 대금 지원과 임대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농업용 드론 전문 농업인 교육 육성으로 스마트 농업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총 1,074회에 걸쳐 11,020명에게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순회 수리,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교육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친화형으로 건립된 세종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개관 초기 수요 대비 적은 강좌 개설로 지적을 받자 개선책을 내놨다고 디트뉴스24 한지혜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달부터 중증 장애인 전용 강좌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시설 이용 시 우선권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들 주체는 오는 10월부터 장애인 강습반 운영을 수영의 경우 기존 7개에서 13개로 강좌 수를 늘리는 등 지역 수요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유 프로그램 등 기본 시설 이용 시 신청 기간을 앞당겨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 있었던 호우 피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천안 태조산공원은 진입로가 유실돼 큰 불편을 초래했는데요. 천안시가 진입로 등 재해 복구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쑥대밭이 되어버린 도로. 천안 태조산공원 진입로인데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를 버티지 못하고 유실됐습니다. 이 사고로 공원과 일부 등산로는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천안시가 1년여 만에 진입로를 포함한 태조산공원의 재해복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실시 설계를 마친 시는 국비 10억 원 등 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항구 복구를 진행했습니다. 또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덮였던 복개 도로를 뚜껑이 없는 개거수로로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 각종 야생화를 식재하고 평상가 의자 등 편의시설도 설치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할인 혜택은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전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내년 1월부터 아산시가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할 경우 3차례까지 전철 기본 요금인 1,250원씩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할인 대상은 기존 아산 시민과 관내 대학생에서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전 국민이 수도권 전철과 아산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란 정부에서 국민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카드에 기능을 추가하는 만큼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 없어 신속한 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충남도가 시행 예정인 교통복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알뜰 교통카드로만 할인이 가능하고 사후 할인으로 편리성은 떨어집니다. 아산시는 환승 할인제가 도입되면 하루 평균 5천여 명, 연간 22억 원의 시민 교통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이달 안으로 국토부 대광위, 충남도와 환승 할인제 도입 협약을 체결하는 등 내년 1월 시행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 감축을 이야기하고 있어 일선 교육 현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신설학교가 많은 세종교육청은 더욱 비상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에 세종시에선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한 곳이 새로 문을 엽니다. 여기에 필요한 교사만 초등학교 26명, 중학교 24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교육부로부터 가 배정받은 건 보건교사 5명, 상담교사와 사서교사 각각 1명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를 빼내서 신설학교에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하소연입니다. 부족한 선생님들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메꿔야 할 겁니다. 학교가 늘어나는데 그 학교에 필요한 선생님들을 배정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 비단 세종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를 비롯한 기재부와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청에선 교사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 수를 늘려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초등학교는 23명, 중학교는 27명입니다. OECD 평균보다 2명과 4명이 각각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과밀학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교사 수를 줄여선 절대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일선 교육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기재부와 행안부, 교육부의 정원 감축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이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교육청은 교육 공동체와 협력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스스로 찾는다는 계획이지만 교육 예산이나 정원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의 결정 권한이 큰 만큼 뾰족한 대책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의회가 온양행궁 국가 지정 등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산시의회 조미경 복지환경위원장은 삭감 사유에 대해 도시재생과는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 추진 여부를 타당성 조사에 앞서 시민들의 공론 조사 과정을 거친 뒤 전체적인 의견 수립을 토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등 관련 부서 간 행정협의가 부족하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행정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비 삭감으로 도비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가 해소되면 향후라도 예산은 다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히고 아산시의 중장기적인 원도심 개발 정책과 문화재 보존 계승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논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시 공설봉안당이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모객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운영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석 연휴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추모 시간은 1회당 20분으로 제한되며 재례는 금지됩니다. 예약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1회에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세종시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에 조성된 미디어 큐브에 근현대미술의 거장 장욱진 화백 작품을 3D 모델링으로 재탄생시킨 미디어 아트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는 올 연말까지 진행되며 매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세종 학생정신건강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게 되는데 5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시가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인면 소재 양돈농가 2곳에 악취 저감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동서산업롤에서 제품 납품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2-090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일냉열기에서 보일러 설치 및 AS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7-365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